주한미군이 운용해온 A-10 썬더볼트 공격기가 한반도에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퇴역합니다. 하늘의 탱크킬러, 공중의 홍멧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켰던 노장 A-10의 발자취를 살펴보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. 100만 구독자 가자! 현재 오산 공군기지 제25 전투비행대대에는 A-10 공격기 24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. 이 기체들은 9월 30일까지 전부 미국으로 철수할 예정인데요. 퇴역한 A-10은 본토의 타 부대로 이전되거나 혹은 운용 중인 기체의 부품 공여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하죠. 즉, 주한미군의 A-10은 물러가지만 미 공군의 A-10 전체가 당장 퇴역하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. 물론 그 다른 A-10의 남은 날도 그리 길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. 아무튼 이 A-10은 미 공군 Z시대의 최초의 근접 항공지원 전문 공격기로 1977년 실전 배치된 후 현재까지 48여 년간 운용 중인데요. 생산이 끝난 시점 또한 1984년이라 제 아무리 최신 기체라고 해도 모두 불혹을 넘긴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A-10의 퇴역 논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? 30여 년 전인 9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나온 직후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사실 1970년대 후반에 추역한 기체다 보니까 등장 당시에도 구시대적인 컨셉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도 그럴 것이 지상 공격과 근접 지원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 A-10의 재원을 보면은 길이가 16.26m, 날개 너비는 17.53m, 높이는 4.47m 정도로 최고 속도가 고작 706km 정도에 달하는 제트기 치고 상당히 느린 기체였습니다. 아니 오죽하면은 프로펠러기 중에서도 A-10보다 빠른 기록을 세운 것들이 제법 있을 정도예요. 이게 강력한 30mm GAU-8 어벤저 게틀링4를 중심으로 설계가 됐고요. 철갑 소위탄을 발사해서 전차나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워낙 포가 중시되다 보니까 포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날개와 엔진을 달아놓은 게 A-10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. 그만큼 강력한 포 무장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. 이는 냉전 당시에 대규모로 몰려올 소련군 기갑부대를 제압하기 위해서였는데 맷집 또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약 540kg의 티타늄 장갑이 조종석 주변과 조종계통을 보호하고 있어서 23mm 기관포의 직격에도 쉽게 격추되지 않고요. 이게 또 엔진이 재밌는 게 동체 위쪽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야전에서 비포장 활주로에서 운용할 때도 이물질이 들어갈 위험성을 최선으로 줄였다고 하죠. 또 현대 제트기에서는 보기 드문 긴 직선형 날개로 제작됐기 때문에 설령 피격단에서 엔진이 멈추더라도 활공해서 비상 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-10의 약점이 빠르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. 1970년대, 80년대부터는 야전에서 지대공 미사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A-10의 생존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건데요. 실제로 A-10은 사실상 전투기와의 공중전 능력은 진짜 0.0000001도 없다시피 해요. 심지어 레이더도 없어요. 그야말로 지상 공격 올인 그런 기체였기 때문에 적 항공기와 대적할 방법이 없다시피 했습니다. 때문에 미 공군은 A-10 실전 배치 초기부터 불만을 쏟아냈고 심지어 이 기체를 육군에 주내만해 이런 논의까지 있었어요. 참고로 육군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안 받아 손살을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. 하지만 1991년 걸프전에서 A-10은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게 됩니다. 이 A-10이 원래는 어벤져 기관포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해서 900대 이상의 이라크 탱크와 수천 대의 여러 차량을 파괴했다고 하죠. 참고로 걸프전 동안 사용된 매버릭의 90%가 A-10에서 발사되었다고 하니 적어도 이 매버릭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가성비 좋은 지상공격 플랫폼으로서 높은 전과를 올리자 미 공군은 A-10을 F-16으로 대체한다는 발상을 잠시 포기하게 됐고 기사회생한 A-10은 2000년대에 더욱 열심히 활약하며 아군을 지원했습니다.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는데요. 특히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 이 지역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체 근접 항공 지원 임무의 19%를 담당하며 심지어 이때는 기관포를 이용해서 건물과 적병력, 밀집 지역 등을 효과적으로 공격한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A-10은 지상공격형이란 단점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. 2007년에는 기존의 A-10A를 개량한 A-10C가 도입돼서
JDM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정도 업그레이드 가지고는 A10의 근본적 한계를 넘지 못한 거죠. 결국 미 공군은 2010년부터 의회의 반대에 맞서 A10의 퇴역을 추진했고 현대화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마침내 A10의 퇴역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. 미 공군은 현재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강화와 다목적 전투 플랫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A10의 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때문에 미군은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의 통합 강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A10부터 퇴역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A10의 빈자리로 우리 전력에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? 예, 뭐 A10이 떠나면서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 실제로 주한미군은 뭐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는데요. F-16 파이팅 팰컨 전투기 현대화를 통해 A10의 공백을 메울 계획이라고 합니다. 기존 F-16 전투기를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고 태평양 지역 배치 항공기들과 이 기체들을 더욱 긴밀히 연계해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. 하지만 20mm 발칸포밖에 없는 F-16으로 탱크킬러 A10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10이 퇴역한다고 해서 뭐 큰 어떤 공백이 생길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, 사실. 실제로 과거에는 북한 전차를 상대할 핵심 전력이 항공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거기에 A10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21세기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. 뭐 아파치라든가 현무 등 북한 기갑부대에 대응할 전력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각종 첨단 무기 체계나 어떤 정밀 유도 무기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A10의 역할을 부분적이든 완전히든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생겼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어쨌든 우리 영공을 함께 지켜주는 A10의 비상을 더 이상 곁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일인데요. 하지만 다행히도 A10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. 바로 오는 5월 10일에서 11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에어 파워데이라고 불리는 미 공군기지 개방 행사가 열리는데요.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자리로 한미 공군의 다양한 비행 모형과 항공자산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F-16 파이팅 팰컨, U-2 드래곤 레이디 등과 함께 A-10 썬더볼트도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퇴역하기 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. 하늘의 탱크킬러라는 별명처럼 강인한 존재감을 드러내던 A-10은 무려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영공을 함께 지켜온 수호자였는데요. 명예로운 고별직을 치르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겠지만 묵묵히 평화를 위해 헌신하던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.